인천 영종도 인천공항 옆에 무려 2조 원이 넘게 투입되었다는 초대형 리조트가 오픈했는데요. 150m 길이의 미디어 아트와 15,0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공연장,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도명 워터파크와 파라다이스 시티와의 비교까지 내 돈 주고 다녀온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또또난 남자 또떠남입니다. 2024년 3월 5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초대형 리조트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그랜드 오프닝을 하였습니다. 23년 11월 30일 가오픈을 한 지 3달 만이죠. 보통 이런 대형 리조트가 생기면 또 중국 자본 아니냐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리조트의 풀네임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의 원주민인 모이건족이 세운 미국 자본의 회사이고요. 운영하고 있는 총 8개의 리조트 중 유일하게 인스파이어 리조트만 북미 대륙 외에 위치한 리조트입니다. 인스파이어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 리조트가 아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춘 복합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요즘 SNS에서 자주 보이는 150m 길이의 LED 미디어 아트 오로라가 장관이죠. 평소에도 영화 아바타의 신비한 숲같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30분에 한 번씩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가 정말 일품입니다. 고래도 나오고 가오리도 나오고 마치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죠. 고래쇼가 나오는 곳 옆에는 바도 하나 있는데요. 야간 타임에 이곳에서 칵테일 한잔하면서 여유있게 인증샷 찍는 것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미디어 아트 바로 옆에는 15,000명 수용이 가능한 공연장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있는데요. 얼마 전 방한한 마룬5가 공연을 한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공연장 입구에 156개의 디지털 LED 패널로 장식된 샹들리에 로툰다가 있는데요. 오로라와 엇갈려 매 15분과 45분에 역시 미디어 아트가 재생이 되죠. 이외에도 리조트 안에는 총 6가지의 각기 다른 주제를 표현한 아트워크인 인스파이어 원더가 있는데요. 스페이스, 모션, 페탈, 타임, 마인드, 라이트의 이름을 가진 6개의 작품은 사실 앞서 본 2개의 전시물에 비해 다소 소박하고 딱히 볼 게 없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포토존이 되기도 하고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또 하나의 자랑이 유릴 돔형 워터파크인 스플래시베이인데요. 실내 워터파크임에도 유릴 돔 덕분에 채광이 좋아 야외에 있는 느낌이죠. 알록달록 열대 숲속 같은 모습이 예쁘긴 한데 정작 워터파크인데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크기가 딱히 크지도 않죠. 물론 그 점을 만회할 유스풀 레이지 리버가 있는데요. 이름에 걸맞게 유스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또한 아직 오픈 초기여서 그런지 이 두 시설 외에 슬라이드, 놀이시설 등은 아직 오픈조차 하지 않았죠. 공간 자체는 나름 개성있고 예뻤는데 기능적인 부분에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대표하는 4가지의 어트랙션을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체크인부터 객실까지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리조트는 영종도에서도 한참을 들어가야 등장하는데요. 멀리서부터 보이는 모습이 거대하죠. 미국 기업이 만든 리조트여서 그런지 몰라도 첫인상은 미국의 대형 몰이나 라스베가스의 리조트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말이나 공연이 있을 땐 주위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저는 금요일 퇴근길에 가서 그런 건 없었고요. 야외 주차장이나 주차 타워에 주차하고 리조트 로비로 이동하면 됩니다. 리조트 외관은 좀 평범했는데요. 건물 외관이 라스베가스의 윈호텔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리조트 메인 로비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살짝 붉은 빛이 도는 번쩍번쩍한 금빛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로비를 둘러싼 기둥과 천장의 장식이 신비한 나무의 가지와 줄기를 보는 것만 같죠. 벽면에 그려진 이파리는 물론이고 로비 중앙에 위치한 호라이즌 바의 열매 모양 조명 장식, 꽃과 같은 정중앙의 조명까지 더해져 로비 공간 전체가 금색 넝쿨로 뒤덮인 것과 같은 신비한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니 리조트 입구도 나무처럼 꾸며진 걸 보면 정말 아바타와 같은 상상 속 나무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닐까 싶네요. 로비 왼쪽엔 체크인이 진행되는 프런트 데스크, 오른쪽엔 컨시어지가 자리하고 있고요. 가운데 통로를 통해 리조트 내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파리 모양 무늬의 조명이 둘러싼 통로를 지나면서 시공간을 이동하는 느낌이죠. 통로를 지나면 객실이 있는 포레스트 타워와 선타워 입구가 나오는데요. 그 앞에는 역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거북이 모양의 조형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객실은 총 3개의 타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각 타워마다 디자인도 다르고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서쪽에 있는 타워는 포레스트 타워, 일반 호캉스 투숙객들을 위한 타워이고요. 선타워는 카지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카지노 방문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동쪽에 혼자 떨어져 있는 오션타워는 행사가 열리는 볼룸과 연결되어 있어 비즈니스 목적의 투숙객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저는 포레스트 타워에 투숙했는데요. 객실로 이동을 하기 위해 입구로 들어가면 1층에 라운지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1층엔 각 타워마다 라운지가 있는데요. 운영시간 중엔 간단한 음료를 팔기도 하고
미운영 시간엔 투숙객들이 편하게 쉬는 공간이 되기도 하죠. 포레스트 라운지는 숲이라는 컨셉에 맞게 귀여운 다람쥐 동상이 맞이하며 인디언 느낌의 독특한 샹들리에 등 숲속 산장이 온 느낌이고요. 선 라운지는 태양 컨셉의 타워답게 붉은색이 많이 쓰이고 럭셔리 부티크 호텔 느낌이 돋보이죠. 오션타워 1층의 오션 라운지는 푸른색 카펫에 무겁고 중후한 느낌의 가구로 꾸며져 있습니다. 각 타워의 라운지와 같이 타워별 복도도 카펫과 조명, 벽면 디자인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객실 디자인도 다르겠죠. 먼저 포레스트 타워 객실 보실까요? 옥제 마루가 깔려있는 객실은 주황색 침대가 눈에 띄는데요. 주황색의 보색인 파란색 카페트와 가구가 함께 쓰인 것이 특징입니다. 숲 컨셉의 객실인 만큼 벽면은 나무 이파리가 그려져 있고요. 침대 뒤쪽엔 마름모 무늬가 그려진 목재로 마감되어 있죠. 객실 한쪽은 큰 창으로 뚫려 있어 개방감이 있는데요. 다만 전망이 훌륭하진 않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객실은 크게 호수 전망, 일반 전망, 제한된 전망 세 가지가 있는데 호수 전망도 딱히 전망이 볼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보통은 창밖으로 주차장이나 리조트 건물이 보이는데 건물 자체가 약간 창고형 마트 느낌이 있어서 설사 호수가 보인다고 해도 그다지 매력있는 전망은 아니죠. 전망에서 오는 감동이 딱히 없기 때문에 굳이 돈 더 보태서 레이크뷰 객실로 예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객실은 디럭스 킹 객실과 디럭스 더블 킹 객실로 나뉘는데요. 침대가 2개 있는 디럭스 더블 킹 객실은 아무래도 침대 2개를 놓느라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소파도 작고 업무를 볼 테이블도 협소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욕실은 포레스트 타워답게 욕조 뒤쪽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요. 어메니티는 이탈리아 향수 브랜드인 산타 마리아 노벨라 제품이 제공됩니다. 당연히 비누 외엔 다회용 용기에 담겨 제공되고요. 헤어드라이어가 밖에 걸려 있는 것이 특이하죠. 일리 커피 머신과 커피포트, 타발론 티백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타워의 경우 마루바닥과 카펫의 색깔이 비슷하여 객실이 튀지 않고 무난한 느낌이고요. 침대 뒤쪽에 선타워의 테마 색상인 붉은색의 꽃이 그려져 있긴 하지만 같은 목재여도 어두운 목재를 써서 한층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테이블이나 화장실 문, 옷장 문까지도 포레스트 타워 객실과는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고 일리 커피 머신도 색상을 달리 썼죠. 욕실 또한 한층 차분한 느낌이며 포레스트 객실과 달리 평범한 일자벽 앞에 욕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메니티도 선타워와 오션타워 일반 객실엔 싱가포르 항공 1등석 어메니티 브랜드이기도 한 라리크 제품이 제공되네요. 오션타워는 바다 느낌이 나는 푸른색 스트라이프 벽면이 특징이고요. 옥재 세로살로 장식된 반대편 벽면 또한 인상적입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투숙객에게 권장되는 만큼 테이블도 가장 널찍하게 빠져있고 미니바가 화장실과 침실 사이 별도 공간에 위치하고 있죠. 욕실도 그야말로 심플 그 자체이고요. 2개의 세면대 사이 움푹 꺼진 형태의 디자인도 오션타워 객실만의 특징입니다. 사실 새 타워의 디럭스 객실을 보면 객실 크기는 작지 않은데 침실이 살짝 작게 빠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오션타워에는 디럭스보다 상위 객실인 프리미어 객실이 있습니다. 딱 봐도 훨씬 넓은 크기이죠. 옆쪽 벽면에 전통 느낌의 그림과 소품이 걸려 있어 약간의 한국 느낌을 가미했고요. 욕실 옆에 싱크대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프리미어 객실과 스위트 객실엔 어메니티도 아쿠아디 파르마 제품이 제공되네요. 호텔엔 스위트도 5종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위트는 카지노 손님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타워에 가장 많은 스위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스위트는 기본 스위트인 선스위트인데요. 호텔 타워마다 각각의 컨셉으로 객실을 꾸민 만큼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타워 객실이 마음에 들더군요. 카지노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붉은 색상이 쓰인 건 맞지만 촌스럽지 않게 채도를 낮춘 붉은색이 쓰였고요. 기본적으로 목재와 베이지 계열 색상이 많이 쓰여 포근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였는데요. 두 공간을 분리하는 벽면에 들어간 그림이 별거 아닌데 산소한 느낌이 나고 좋더군요. 욕실도 널찍한 와중에 헤어드라이어도 더 고급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에서 빌라 다음으로 좋은 인스파이어 스위트인데요. 여긴 뭐 번쩍번쩍한 게 누가 봐도 카지노 큰손이 이용할 만한 모습이죠. 두바이 버즈알아람 느낌이 나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투머치일 수도 있는 화려한 모습이고요. 널찍한 거실과 바, 잭팟을 당길 기운을 얻을 것만 같은 침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직접 와서 보기 전에는 객실 디자인에만 차이가 있나 했는데요. 막상 와보니 이것저것 따질 게 있습니다. 일단 오션타워는 혼자 동쪽에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두 타워와 달리 아예 로비도 별도로 쓰고 있고요. 원래부터 볼룸을 이용하는 비즈니스 투숙객을 위해 만든 타워인 만큼 일반 호캉스 투숙객이 이용할 주요 부대 시설을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단 아레나나 오로라와는 거리가 가까워서 공연 보러 오신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네요.
결국 일반 호캉스 목적의 투숙객은 포레스트 타워나 선타워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위치상 선타워가 더 리조트 중앙에 위치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기 좋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객실 디자인도 저는 선타워가 더 마음에 들어서 저는 다음에 가면 선타워에 투숙할 것 같네요. 객실 보셨으니 시금업장 보실까요? 먼저 호캉스의 꽃 조식 뷔페 살펴보겠습니다. 조식은 크게 세 군데에서 먹을 수 있는데요. 메인 뷔페는 아레나의 로툰다 옆에 있는 셰프스 키친입니다. 이곳 조식이 72,000원인데 쉽지 않은 가격이죠. 1부와 2부로 나누어 운영되는 셰프스 키친은 좌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만큼 공간도 넓고 음식이 진열된 테이블도 넓어 딱히 붐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조식임에도 불구하고 멕시칸, 일식, 중식 등 다양한 종류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가격은 좀 부담이어도 음식 자체는 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기성 제품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 베이글이 독특하게 걸려있거나 맥주를 마실 수 있다는 점 등 셰프스 키친만의 개성이 느껴지는 구성이 인상 깊었네요. 셰프스 키친 조식이 좀 부담된다면 가든팜 카페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55,000원을 내고 뷔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단품 메뉴를 주문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셰프스 키친에 비하면 공간이 훨씬 작고 음식 종류도 적은데요. 대신 스테이크가 인당 한 접시씩 제공됩니다. 스테이크는 맛도 있고 접시도 따뜻하게 데워 나오는 등 이것저것 신경을 쓴 게 보였는데요. 다만 셰프스 키친이 부담돼서 가든팜 카페에 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스테이크 안 주고 가격을 1, 2만원 더 낮추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외에도 로비에서 봤던 호라이즌 라운지에서도 조식 단품 메뉴를 드실 수 있습니다. 호캉스 오면 조식 뷔페 먹는 게 또 낙이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 조식 뷔페 가격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호라이즌 바는 포레스트 타워나 선타워 바로 옆에 있기도 해서 아침부터 여기저기 움직이기 귀찮고 가볍게 한 끼 때우고 싶다는 분들께서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물론 로비 라운지인 만큼 차나 케이크도 드실 수 있죠. 또한 리조트에는 미국 외식업체 코너스토 레스토랑 그룹과 협력한 마이클 조던 레스토랑 두 곳이 있는데요. 먼저 마이클 조던 스테이크하우스는 어두운 분위기에 화려한 조명 장식이 더해진 파인다이닝입니다. 이곳이 왜 마이클 조던 식당인지 싶었는데 곳곳에 마이클 조던 사진이 걸려 있더군요. 이보다 훨씬 캐주얼한 느낌의 MJ23도 있는데요. 곳곳에 마이클 조던의 자취가 느껴지는 전형적인 미국식 펍이죠. 미국 펍인 만큼 저도 버거와 윙을 시켜 먹어보았는데 둘 다 무난하니 괜찮았고요. MJ23 바로 옆에 비슷한 미국식 펍 느낌의 하이파이 치킨 앤 비어가 있습니다. 두 식당은 거의 연결되어 있고 부엌을 같이 쓰는 것 같았고요. 프라이드 순살치킨 돌솥밥과 치킨을 먹어봤는데 한국인들 치킨 기준이 워낙 높아서인지 제 입맛에는 둘 다 별로였습니다. 이외에 중앙에 열기구 모양이 인상적인 브라세리 1783이 있는데요. 밝고 화사한 프렌치 스타일 레스토랑인데 버거나 파스타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래쇼가 나오던 미디어 아트 옆에 일식집 미나기도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좌석이 많지 않으니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호텔의 정규 시금업장 외에도 리조트 안에는 다양한 입점 식당이 있는데요. 인스파이어 몰이라고 불리는 곳에는 황생각 칼국수, 한화담, 송추가마골 등 한식당도 있고 볼링장과 오락실, 한국 최초 슬라임 컨셉의 테마파크 슬라라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사실 개장 초기에 인스파이어몰 대부분이 비어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는데 일단 그랜드 오픈 이후에는 절반 정도 찬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점포가 입점한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이외에 리조트의 디저트 존과 푸드코트도 아직 오픈 예정이며 디지털 아트 익스피리언스와 가족 체험형 공원인 디스커버리 파크도 상반기 내 오픈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하네요. 리조트에 투숙하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도 있는데요. 수영장은 위에 채광이 되는 창도 있고 내부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꾸며진 데다가 크기 자체도 서울 시내 웬만한 호텔 수영장보다 크거나 비슷한 정도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곳이 객실 1200개가 넘는 대형 리조트의 수영장이기 때문인데요. 사람이 몰리니 더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스플래시베이가 앞서 보신 것처럼 기능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다 보니 어느 곳에서도 시원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수영장 옆에 있는 피트니스엔 호텔에서 보기 어려운 매트릭스사의 머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떠남의 인스파이어 리조트에 대한 총평은 어떨까요? 분명 아쉬운 점도 있지만 기존에 한국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리조트이다입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를 둘러보고 느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라스베가스에 온 것 같다, 다른 하나는 스타필드에 온 것 같다입니다. 미국 자본이 만든 리조트여서 그런지 시설이나 시금업장 등에서 미쿡미쿡한 느낌이 많이 나고요. 인스파이어 몰 때문인지 스타필드에 온 느낌도 납니다. 약간 스타필드에 호텔 지어놓고 투숙하면서 노는 느낌이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리조트인데다가 볼거리도 많고 아직 다 오픈은 안 했지만 신선한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많아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타필드에 놀러가서 자고 오진 않잖아요. 미디어 아트나 아트워크 등 대부분의 시설은 굳이 투숙하지 않아도 방문만 해도 볼 수 있고요. 스플래시베이도 완전 오픈한 이후에는 비투숙객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굳이 인스파이어 리조트에 투숙할 이유가 있을까 싶긴 했습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얘기할 땐 같은 영종도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시티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카지노를 갖춘 대형 엔터형 리조트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두 리조트는 정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는 클래식한 고급 호텔을 기반으로 하여 그 위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얹어놓은 느낌이고요.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몰을 기반으로 하여 그 위에 호텔을 얹어놓은 느낌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객실 크기나 디자인은 파라다이스가 낫고요. 조식은 셰프스 키친 기준 인스파이어가 훨씬 나았습니다. 부대 시설로 따지자면 엄청난 규모의 워터파크인 시메르, 놀이동산 원더박스와 압도적인 크기의 실내외 수영장까지 갖춘 파라다이스 시티가 무조건 압승이고요. 단 하나, 시메르의 경우 만 7세 이상만 이용 가능한 반면 스플래시베이는 만 7세 미만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기가 있는 집 입장에서는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은 장르는 다르지만 둘 리조트 모두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인스파이어 리조트 입점 점포가 모두 입점한다는 전제하에 몰만 본다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나은 것 같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파라다이스 시티에 한 표 던지고요. 안 그래도 파라다이스 가면 살짝 심심한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파라다이스 시티에 투숙하면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 놀러 갔다 오면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인스파이어 리조트 덕분에 파라다이스 시티 객실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 좋죠. 오픈 초기이기 때문에 체크인이나 주차 등 서비스 이슈가 들리는데요. 오픈 호텔이라고 해서 미숙한 운영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지만 웬만한 대한민국 호텔들이 다 오픈 직후에는 서비스 이슈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초기에 더 저렴하게 패키지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다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서비스 이슈가 싫다, 새집 냄새가 싫다 라고 하시면 어느 호텔이든 마찬가지이지만 오픈 후 한 6개월 정도는 가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욱이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경우 아직 입점을 준비 중인 점포들도 많으니 올 여름 지나서 디스커버리 파크까지 오픈한 이후 가을 정도에 투숙이나 방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